예. 그 참나, 견성, 깨달음, 진여, 나의 본성 다 같은 이야기죠. 그 해능 대사가 홍인 대사로부터 금강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법통을 이어받고 보따리 짐을 지고 야반 도주를 했죠. 그 소식이 아침에 알려지자 그 장수 출신이 아주 건장한 도맹이라는 스님이 뒤쫓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은 해능 대사를 따라잡게 되었죠. 그래서 해능 대사가 보찜을 바위 위에 던져놓고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했더니만 도명 스님이 그 보따리를 턱 드니까 들리지가 않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느낌이 저도 그 견성하기 전에 느낀, 견성을 하게 되면은 그런 도력이 생기는 것 같다. 정말 나도 견성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제사의 뜻이었고 제밥에 더 관심이 많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그 견성한 이후로 생각해 볼 때 그런 이야기는 후일에 그 먼지가 쌓이듯이 누군가에 의해서 덧붙여진 이야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견성을 했거나 깨달음을 했거나 그 이후에 보림을 통해서 점점 자기 자신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깨달았으면은 돈수로서 모든 것이 끝이지, 뭐 그 이후로 뭐 또 할 거 있냐. 견성, 자기의 그 본성, 자기의 성품을 봤다 안 봤다는 딱 한 번 보면 끝이죠. 견성 딱 한 번으로 끝나죠.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이치는 아무리 자기가 견성을 한다 해도 자기가 견성했다 해서 그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까? 아니죠. 저기 산속에 동굴 속에서 수영을 해갖고 견성을 했다. 그럼 이 사람이 도시에 나와갖고 아무 차나 다 몰 수 있을까? 아니죠. 차 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의 인품을 갖추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말을 조리 있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분 시간에는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마디, 이걸 우리 그 상당 기법에서는 자기 주장 훈련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자기 주장 훈련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기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을 하는 그 유형으로 나누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조금 더 여과 없이 말해버리는 거. 야, 이 빙신 같은 놈아, 네가 그딴 짓을 하니까 남들로부터 욕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의 감정과 다 실른다 아닙니까? 그걸 공격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공격적 표현. 공격적 표현이란 뭐냐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죠. 그러나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지만 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 이걸 우리는 공격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해요. 반면에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하면서도 예를 들면은 동생이 와서 자기 방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가도 동생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거, 이걸 소극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주장 훈련이라 해서 끈템이에 훈련을 붙인 이유가 그게 무슨 뜻이냐, 반복적으로 행동주의에서도 그러잖아요. 잘못된 습관은
더 좋은 습관으로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끈틈이 훈련을 붙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쉽게 안 바뀌어요. 끝없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야 겨우 담배 피우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습관이잖아요.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한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담배 이야기가 나서니까 저도 담배에 꼴초였는데 뭐 어떨 때는 하루에 2갑도 피우고 인터넷상에 바둑굴뜨기에서 앉았다 하면은 그 앉은 자리에서 담배 1갑을 다 피울 때도 있고 그 정도 꼴초였어요. 그래도 어느 날 담배를 끊어야겠다 딱 마음 먹고 끊게 되었어요. 그 방법이 제 같은 경우는 담배와 라이터를 사요. 사갖고 담배 한 대를 아주 맛있게 피워요. 피우고 나서는 그 담배와 라이터를 버려버려요. 한참 있으면 또 피우고 싶어요. 가서 또 담배와 라이터를 사요. 그리고 또 한 대 피워요. 한 대 피우고 또 버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 속에 뭐가 떠오르는 하면 아깝다, 돈이 아깝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담배 사는 그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조금 더 참아보자 하다가 이제 점점 그 참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어느 순간 이제 담배를 안 피워도 되더라고요. 제가 담배를 끊은 지가 근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담배를 언제부터 피웠느냐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때부터 담배를 피우고 그 정상적인 담배는 중학교 1, 2학년 때 피웠어요. 그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시골에서 살 때 담배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소 먹이로 갈 때 그 담배 밭에 하나 그 가지가 꺾여져 갖고 말랐는 거 이파리 하나를 따갖고 가서는 그 노트 하나 쿡 찢어 갖고 그 후루룩 말아 갖고 옷에 어떤 말볼인가 그런 식의 담배를 피우다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일 때 우리 동네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담배를 피웠어요. 그리고 군대 가서 골초가 되고 그랬던 것이 자신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더 좋은 습관을 갖게 됨으로써 담배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붙여놨는 것은 반복적인 연습에 의해서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극적 주장과 공격적 주장을 했는데 그럼 주장적 주장이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의사 표현을 할 때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면서도 이거 참으면 안 됩니다. 참으면 병됩니다. 참으면 병되고 터뜨리면 업입니다.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면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 이게 주장적 방법, 주장적 그 표현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고 나 메시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동생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놈의 새끼 어떻게 해서 내 방에 와서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느냐 이 병신 같은 놈아 이렇게 표현하면은 하고 싶은 말과 감정을 실어서 공격적으로 표현했죠. 그러나 주장적으로 표현하면은 동생아 네가 내 방에 와서 이렇게 어지러 놓으니까 내가 이것을 치우려 하니까 짜증이 난다. 내가 어떻다는 이야기죠. 네가 어떤 게 결과적으로 오면은 나에다가 초점을 둬야겠죠. 네가 이래 하니까 내가 어떻다.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주장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한테 와서 싫은 소리를 할 때 그걸 참거나 화를 내거나가 아니고 당신이 내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가 참 기쁘다. 아니면 내가 참 슬프다. 아니면 내가 참 화가 난다. 내가 어떻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주장적 표현입니다. 근데 이거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그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할 때 이 자기 주장 훈련을 해봤어요.
하니까 이제 그 집단을 만들어서 집단 내에서는 이제 잘 표현이 되죠. 그러나 그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실생활도 지도를 해야 되니까 그 비행 청소년들이 그 나쁜 짓 하면은 바로 공격적인 표현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집단 상담에 참가했던 학생이 와서 그래요. 선생님, 왜? 선생님은 그 이중 인격자 같아요. 왜? 하니까 아니 우리들한테 가르칠 때는 자기 주장적으로 표현해라고 말씀해놓고는 왜 실생활에서는 공격적으로 표현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공자처럼 말을 했으면 일상생활에서도 자기가 말한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교육 대상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이걸 교육시킬 때 그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대상자를 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막상 그것도 주장적 훈련도 했으면 주장적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 맞게 주장적 표현을 해야지. 분명히 공격적 표현도 가끔은 필요해요. 그 상대방에게 그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이 되겠죠. 충격요법을 쓰기 위해서는 공격적 표현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체벌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벌은 해롭지만은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체벌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엄마가 그 도둑질한 아들을 불러서 체벌을 했을 때 그 아들은 그 한평생 자기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엄마가 자기한테 종아리를 때리던 그 기억 때문에 나쁜 짓 안 한다 합니까? 그러므로 그 체벌도 어느 한순간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만약에 공격적 표현을 한다든가 소극적 표현을 한다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반면에 주장적 표현을 하면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한테 보다 적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 때문에 또는 어떤 깨달음 같은 그걸 주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격적인 방법,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다 했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방법. 소극적 방법,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못하고 또 내 감정도 표현 못하는 걸 소극적인 표현. 그 다음에 주장적 표현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하면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방법.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 메시지를 사용하지 말고 나 메시지. 너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기분이 안 좋다, 슬프다, 기쁘다 하여튼 내가 어떻다는 것을 전달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그 남들과 대화를 나눌 때 주장적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